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이론은 요 정도까지 하고 이제 실제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주로 사용될 장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멀티 테스터기, 그 다음에 전기를 직접 볼 수 있는 이런 오실로스코프, 그 다음에 이 클램프 메타, 전류를 측정하는 클램프 메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메가 테스터기, 절연 저항 측정할 때 이제 주로 요거를 사용을 합니다. 주로 네 가지를 사용을 할 텐데 오늘은 이 테스트 램프와 이 멀티미터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예전에 캐브레터 시대 때는 이런 전구 테스터기로 많이 점검을 했는데 이 안에 전구가 들어있고 이제 퓨즈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또는 이 밝기로 전류의 양도 이제 측정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예전에 캐브레터 시대 때는 이걸로 단선 점검, 뭐 이런 배터리 거의 뭐 만능으로 사용을 했죠. 이게 간편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전자제어 시대에 들어오면서 ECU가 관여를 많이 하게 되죠. 네,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대부분이 ECU나 이런 통신 모듈에 의해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 테스트 램프로 어떤 전기를 진단을 한다는 거는 좀 위험 부담이 조금 있어요. ECU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보다 이런 테스트 램프로 전기 점검을 하다가 한번 잘못돼서 ECU가 문제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입력되는 부분과 출력되는 부분 이런 데에다가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한다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ECU 쪽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바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바로 고장이 안 나고 서서히 이제 마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ECU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 메인보드 같은 형태니까 테스트 램프가 ECU에 부담을 주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 램프의 전류량이 너무 커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1A, 2A인데 보통 2A, 3A 막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이 전류가 문제예요. 이 전류가. 이 전류로 인해서 ECU에 무리를 주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얘가 이렇게 접점이 될 때 이제 도립 전류가 발생이 되는데 이 도립 전류가 상당히 높게 올라갑니다. 그거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예, 테스터기의 도립 전류랑 얘의 도립 전류를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테스트 램프의 도립 전류를 보기 위해서 우선 오실로스코프를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1번 채널에는 이제 전압을 측정을 할 거고 여기 4번 채널에는 클램프 메타로 전류를 측정을 할 거예요. 4번 채널에 우선 도립 전류부터 보여드릴게요. 프로브를 연결합니다. 마이너스에 이제 접촉을 할 때 여기에 뜨는 파형을 보시면 돼요. 확 올라가죠. 자, 요게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요걸 들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오다가 접촉을 하니까 파형이 확 올라가죠, 지금. 도립 전류 들어가고 이제 전구에서 잡아먹는 전류인데 이 도립 전류가 상당히 높아요. 도립 전류가 1차적으로 데미지를 주고 그다음에 이 전류가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멀티 테스터기의 도립 전류를 볼게요. 그러니까 ECU에 어떻게 부담이 가는지 보여드리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얘를 측정을 해볼게요. 자, 전혀 반응이 없죠. 네. 얘는 전압은 뜨죠. 지금 이제 12V. 네. 그런데 아까 테스트 램프 할 때는 여기 도립 전류가 확 올라갔는데 지금 얘는 안 올라가죠. 지금 반응이 없죠. 네. 전류량이 뭐 거의 감지가 안 되죠. 네. 거의 뭐 감지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테스트 램프 사용은 조심해야 된다. 간편하게 보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려면 이런 디지털 멀티미터를 활용을 해야죠. 테스트 램프는 ECU와 전혀 관련 없는 곳, 이런 데는 이제 찍어서 확인할 수는 있는데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얘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캐브레터 시대 때는 얘가 유용하게 써먹었는데 전자제어 시대에서는 얘의 용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알고 계시라고 먼저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테스트 램프 사용은 좀 자제를 해라.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멀티미터는 제가 굉장히 오래 사용한 멀티미터예요. 멀티미터도 너무 저렴한 거 구입하지 마시고 그래도 좀 이름 있는 거를 좀 구입을 하세요. 왜냐면 측정 장비에 오차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거는 굉장히 오래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잘 사용이 됩니다. 이런 보급형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야외에서 들고 다니면서 제가 이제 막 사용하는 용도인데 숫자가 조금 이상하다 이러면 얘 확인용으로 이제 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얘는 좀 가격이 좀 나갑니다. 얘가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격은 높죠. 저 같은 경우는 얘로 측정을 1차적으로 다 하고 얘에서 이상한 숫자가 뜨거나 그러면 얘로 확인을 합니다. 다시. 속도와 정확도와 뭐 기능은 얘가 훨씬 많죠. 네. 그 측정 범위도 넓고 그 정비용은 이런 고가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일반 이런 보급형을 사도 충분히 정비가 가능하다. 네. 너무 저가의 브랜드도 애매모호한 이런 멀티미터는 처음에는 정확도가 나와도 이게 오랜 시간 지나면 아마 그 정확도가 점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도 다 이렇게 급이 있거든요. 네. 이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이 비싼 부품이 많이 들어갈수록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히오길에도 얘는 거의 50만 원대고 얘는 10만 원대거든요. 정확도와 범위와 이런 게 올라가려면 내부 부품이 정확도가 높은 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멀티미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 네, 그런 거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